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랜 세월 사람들과 부딪히고 지내면서 깨달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말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나름대로 예의 바르게 했는데 왜 자꾸 무시당하지? 나도 그냥 좋게 넘어가 주었을 뿐인데 왜 자꾸 만만하게 보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거나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어쩐지 상대가 점점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속상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냥 맞춰준 건데 왜 자꾸 이래? 결국 우리는 속으로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냐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기 때문이죠. 그저 배려하려고 한 말인데 상대는 저 사람은 쉽게 다루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누가 뭐 부탁하면 싫다는 말을 못해서 다 들어주고 부당한 일도 그냥 괜찮아요 하고 넘기곤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저를 쉽게 대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만만한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말의 무게를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가 이분은 아무나 대할 분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말투요. 그 말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이 참 신기합니다.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요. 누가 이거 좀 같이 하시죠? 이번엔 그냥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럴까요? 하고 쉽게 대답하죠. 근데 그 순간 우리 안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이분은 바로 흔들리네,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때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잠깐 멈춥니다. 어라? 이분은 바로 네 하는 사람이 아니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힘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여유에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내 판단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당신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선택은 내가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부드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대화법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마을에서도 아주 인품이 좋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늘 부탁이 쏟아지니 피곤하셨대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이젠 뭐든 바로 좋아요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볼게요 하고 웃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함부로 부탁을 안 하더래요. 예전에는 그분은 착하니까 부탁하면 다 해줘 였는데 이젠 그분은 생각 깊으신 분이야 로 바뀌었대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절을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절보다 더 중요한 건 보류하는 힘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는 바로 그 보류의 기술입니다. 이건 싸우지 않고도, 기분 상하지 않게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은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단호해 보이고 거절하지 않아도 자기 기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 시작은 말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 짧은 말 안에는 지혜, 여유, 그리고 자기 존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착하되 바로 대답하지 말라.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나눴죠. 이 말 하나로도 이미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되죠. 그 정도는 다들 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분명히 여지를 두고 말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땐 진짜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는데 왜 몰라줄까? 이젠 화내야 하나? 그런데요, 화내면 결국 괜히 예민하네라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써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 말 진짜 대단합니다. 싸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단번에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짧죠?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은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거절의 말이 아닙니다. 공손한 경계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이분은 자기 생각이 확고하시네 하고 느낍니다. 더 이상 억지로 밀어붙이지 못하죠. 왜냐면 이 말에는 감정이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을 쉽게 다룹니다. 무슨 말이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면 만만하게 보죠. 하지만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분은 아무 말이나 하는 분이 아니구나. 괜히 건드렸다간 내가 민망해지겠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손함을 불러오는 힘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표정과 목소리가 핵심이에요. 너무 정색하거나 날카롭게 말하면 싫어요처럼 들려서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웃으며 말하면 조금만 더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네로 들리죠. 그래서 딱 중간입니다. 잔잔하게, 침착하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렇게요. 그 한마디에 담긴 여유와 단단함이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누가 부탁해도 힘든 일이어도 그래요, 해드릴게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나중엔 주변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래요. 그분은 원래 다 해줘요. 부탁해도 절대 거절 안 하세요. 결국 지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먹고 이제부터는 내 스타일을 지켜야겠다 하시고 이 말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이전엔 부탁부터 하던 사람들이 이젠 먼저 혹시 괜찮으실까요? 하고 묻더래요.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표현이에요. 살다 보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감정도 있고, 한계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계를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한정 가능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꼭 말해줘야 해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이에요. 사람은 결국 원칙이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감정적으로 욱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공손해지죠. 왜냐면 그 말 속에서 자기 기준과 자기 품격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내가 늘 참기만 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는 습관이 있진 않은가? 그게 나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쉽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되 기준이 있는 사람, 부드럽되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음이 바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 두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경우 꼭 있죠. 내가 부드럽게 말해도 한 발 물러서도 생각해 볼게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말이 멈출까? 괜히 감정 상하기 싫은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이럴 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우리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번째 말.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말 들으면 참 평범하죠? 근데 이건 정말 고수의 한마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함부로 말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이 한마디로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까칠하세요? 그건 너무 고집스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요?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사람만 신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들의 리듬에 휘말린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 순간 상대는 머쓱해집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말은 냉정하지만 예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박할 거리도 없고 감정적으로 받아칠 틈도 없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평정심이에요.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그 말 자체가 벽이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품격으로 막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존중의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단단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맞붙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말에는요,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내 평온을 지킬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쓰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저분은 감정으로는 절대 안 흔들리시는구나.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를 훨씬 공손하게 대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중년 여성분이 회사에서 늘 부당한 말을 듣는 상사가 있었답니다. 아니, 그건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당신은 왜 그 정도 일도 힘들어해요? 이런 말들이요. 예전엔 그 말에 매번 상처받고 집에 와서 혼자 울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꿨대요. 그 상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은 그냥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상사가 그 다음부터 말을 줄이더래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무례함에는 침묵이 아니라 품격 있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려 할 때 절대 같은 방식으로 맞받지 마세요. 그저 고요하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힘,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 사람의 언어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의 말은 잠깐 강해 보여도 결국 상대의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단호한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이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말이 나를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문장을 함께 배웠죠. 첫째, 생각해 볼게요. 둘째,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셋째,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세 문장은 짧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방패 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을 어떻게, 언제, 어떤 표정으로 쓰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여유를 주는 말입니다. 누가 갑자기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네나 아니요 대신 살짝 미소 지으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모임에 꼭 오셔야 돼요. 빠지면 섭섭해요. 그럴 때 바로 알겠어요. 하지 말고 잔잔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분은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 말은 상대의 부탁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내 가치관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시죠. 큰일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 한마디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선을 긋습니다. 감정적으로 거절하지 않아도 상대는 아, 이분은 자기 기준이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면 상대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정말 최종 방어선이에요. 상대가 이미 선을 넘고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손해입니다. 그럴 때 딱 이 말,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상대를 조용히 멈추게 합니다. 감정의 칼을 쓰지 않고 품격의 문을 닫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세 문장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할 때 생각해 볼게요. 누가 억지를 부릴 때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누가 무례하게 굴 때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세 문장을 상황에 따라 부드럽게 꺼내면 누구도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린 싸우지 않고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자주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쓰면 쓸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와도 담백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저분은 감정 기복이 없고 말에 무게가 있다. 결국 어려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는 말이 결국 나를 품격 있게 만든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바꾸면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인생의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 말에 진짜 무게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을 자주 쓰면 우리 자신이 더 단단해집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 감정을 지키는 말.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내 기준을 세우는 말.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 품격을 지키는 말. 이 세 문장은 결국 우리를 만만하게 보던 세상과의 거리를 조용히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문장을 연습해 보세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건 멋진 일이지만 착하기만 한 사람은 늘 상처받습니다. 이제는 착하지만 단단한 사람, 부드럽지만 결이 있는 사람, 그런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진짜 품격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단단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